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그들을 연기자, 즉 너무 자주, 너무 몰입해서 연기한 나머지 그 역할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한 배우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심리적 자기 속임수는 흔하다. 때로는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도리어 그 연기 탓에 어려운 일을 해내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나를 만나는 책 이야기 북그로잉입니다. 2023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이렇게 했더라면 혹은 그러지 않았더라면 저는 연말이 되면 그런 후회들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후회는 불쾌한 감정을 불러와요. 후회하는 상황은 불행한 인생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모두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상당수의 문신 애호가들이 자신의 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새긴다고 해요. 후회 없는 삶이라니 오로지 앞만 보고 질주하는 멋진 삶 같잖아요. 그래서인지 많은 자기계발서들과 노래 가사에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해요. 우리는 후회에 대한 반감에 익숙해요. 후회는 시간 낭비다. 내일을 향해 가야지 어제 한 일을 후회해서 뭐하나. 이런 주장을 신념처럼 받아들이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문신한 사람들 5명 중 1명은 문신을 후회하고 제거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새길 정도로 단호하게 결심하고 믿어도 피할 수 없는 게 후회예요. 후회는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후회를 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이에요. 후회의 재발견을 통해 후회가 왜 중요한지, 후회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후회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대단히 수준 높은 사고 과정이에요. 머릿속으로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으니까요. 20대에 내린 결정을 후회하는 50대 여성의 예를 들게요. 그녀는 20대 아버지 뜻에 따라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50대가 된 지금도 그 결정을 후회합니다. 그녀는 종종 30년 전으로 돌아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원에 가기를 결정해요. 그렇게 과거를 바꾸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달라진 세상에서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후회는 이처럼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 과거를 재구성한 다음 실제 현재와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를 현재를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시간 여행과 스토리텔링이라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청소년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후회에 필요한 사고력이 완전히 발달합니다. 만약 성인이 후회를 느끼지 못한다면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후회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죠. 후회를 제대로 처리하면 크게 3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저지른 실수가 기억에 남아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줘요. 몇 년 전 제가 전셋집을 구할 때 얘기예요. 오래되거나 좁은 집만 보다가 넓고 세련된 신축을 보니 마음이 절로 갔어요. 다른 집은 더 볼 것도 없이 집주인이 부른 가격에 덜컥 계약을 했죠. 알고 보니 제가 그 빌라에서 전세 보증금을 가장 많이 낸 세입자였어요. 게다가 전세 계약이 만료될 즈음엔 전세가가 3천만 원 이상 떨어졌고요. 저는 다른 전셋집을 더 알아보지도 않은 것, 집주인과 가격 조율도 하지 않은 것,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까지 모조리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 뒤로 집을 볼 때는 더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했어요. 내 집을 사겠다는 결정도 내릴 수 있었죠. 후회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후회가 주는 이점 2번째는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요. 동메달을 받은 선수가 은메달을 받은 선수보다 더 기쁜 표정을 짓는다는 걸 아시나요?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의 반응 역시 은메달리스트가 더 격하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요. 동메달리스트의 인터뷰에는 적어도 메달은 땄어요 라는 안도가 있어요. 반면 은메달리스트의 인터뷰에는 이렇게 했더라면과 같은 후회가 담겨 있죠. 승리할 수 있었던 작은 변수들까지 모두 상상하느라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이 고통스러운 후회는 역설적으로 성과를 내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가져다 줘요. 지난 실패를 성찰하게 해서 전략을 수정하고 성과를 개선하죠. 후회가 주는 이점 3번째는 의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후회를 통해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20대를 후회 없이 지나온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후회되는 것들을 30대, 40대에 수정하면서 새로운 삶을 그릴 수 있어요.
후회의 쓴맛을 기억하기에 작은 성취도 더 달콤하게 느껴질 거예요. 가족, 친구, 건강처럼 가졌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는 것들은 잃고 나서야 후회하잖아요. 그제서야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후회의 이점 3가지를 알아봤어요. 더 나은 결정, 성과의 향상, 더 깊은 의미 부여 효과 말이죠. 후회를 제대로 다룰 수만 있다면 이 3가지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어요. 후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내가 하고 있는 후회를 들여다보세요.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내가 진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후회는 4가지 범주로 나뉘어요. 첫째는 그 일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예요. 내가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현재의 안정을 깨뜨렸을 때 결국 후회합니다. 둘째는 위험을 감수했더라면 하는 후회예요. 사람들은 대담하게 행동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죠. 셋째는 옳은 일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결정과 행동은 오랜 시간 우리를 갉아먹을 수 있어요. 넷째는 손을 내밀었다면 하는 후회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하거나 붕괴될 때, 게다가 그 이유가 자신의 잘못일 때 우리는 큰 고통을 겪어요. 내가 어떤 후회를 하는지 파악했다면 현재를 바꾸는 데 이용하세요. 문신 제거 수술처럼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되돌리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한 행동을 되돌린 후에도 후회가 남는다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도움이 돼요. 그 사람과 결혼한 것은 후회하지만 적어도 나는 훌륭한 아이들을 얻었어요. 잘못된 결혼 결정과 같은 중대한 후회에도 자잘한 후회를 다룰 때도 적어도는 유용해요. 적어도 좋은 가격에 샀어. 적어도 몸이 다치지는 않았어. 적어도를 붙이면 후회를 안도감으로 바꿀 수 있죠. 더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를 되돌리는 건 실행 취소와 적어도를 붙이기로 어느 정도 해결될 만큼 간단해요. 그런데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는 더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놓쳐버린 기회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지 않은 쪽이 후회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다니엘 핑크가 실시한 미국 후회 프로젝트 자료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자신 앞에 놓인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30세에서 65세는 직업과 재정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았어요. 그 이후에는 가족에 대한 후회가 더 많았다고 해요. 70세가 되면 교육, 건강, 경력 영역에서는 기회가 제한되고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기회가 남아있는 영역에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후회를 얼마든지 발전의 연료로 바꿀 수 있죠.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무시하기보다는 후회를 드러내고 털어놓으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거나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 거예요. 이렇게 털어놓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을 대하듯 해보세요. 친구가 나에게 와서 내가 다 망쳤어 하며 속상해할 때 맞아, 다 네 잘못이야, 넌 항상 그런 식이지 하고 책망하지는 않잖아요. 아니야, 다음엔 이렇게 해보면 어때?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아마 다정한 말을 건네며 토닥여주지 않을까요? 그래야 후회가 주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어떤 수치심이나 원한도 없이 후회를 검토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후회를 예상할 수도 있죠.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이자 작가 빅터 프랭클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다시 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라. 후회는 여러분이 두 번째 삶처럼 살도록 도와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후회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수 있어요. 후회를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해서 더 나은 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나를 만나는 책 이야기 북그로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